4단원에 보시면 그 천변 풍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자, 이 작품은 그 박태원의 그 소설입니다. 소설. 자, 이 소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설은 허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이 작품은 그 세태 소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묘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이 천변, 그러니까 청계천변이니까 지금은 그곳이 뭐 새롭게 이제 그것이 이제 게 변했지만 예전에는 거기에 이제 가난한 서민들이 모여 살던 그곳이 바로 이 청계천이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 주변의 어떤 풍경을 쭉 이렇게 여기는 창수라는 또는 재봉이라는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이 소년들의 어떤 눈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자, 이런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이 그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작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갈래 해가지고요. 장편 소설이며 그 세태 소설이라고 그래서 아까 세태 소설은 그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어떤 소설. 그래서 어떤 이런 요 내용에서 보면 1930년대가 이랬구나 이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배경은 바로 여기서 1930년대 서울 청계천 주변이 되겠고요. 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 내면 심리, 그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이렇게 묘사하는 자, 전지적 작가 시점도 보이고, 자, 곳곳에 지금 그냥 그 관찰자적인 어떤 시점, 그 내면 심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대상을 묘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주제는 1930년대 서울 중산층 민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그 청계천 주변의 어떤 삶의 애환, 이걸 좀 그렸고요. 자, 50개 이야기가 에피소드 형식으로 돼 있대.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떤 인과적인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하나하나의 그 여기 삭파적이란 말 써놨죠? 자,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쭉 모아놓은 듯한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카메라의 눈 기법이라는 어떤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새 보시면 그 셀카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찍잖아요, 자기들. 그것처럼 이 여기 있는 요 소설집 여러분들 교과서 부분에서 어떤 창수라는 어떤 그 소년의 그 눈에 비춰져 있는 그 주변 풍경, 청계천 주변의 어떤 풍경들을 그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야. 이런 걸 카메라의 눈 기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1930년대 서울 청계천 주변에 자,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서민층의 삶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재현한 이것을 우리가 세태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으로 가볼까요? 자, 일단 시대적 공간적 배경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1930년대 이 시대는 일제 강점기이면서 이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바로 이 공간, 바로 이 서울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근대적인 문화가 잔존했던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문화와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화가 공존했던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절이고요. 자, 시골에서 온 아이 바로 두고 창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계천변에 1930년 이 근대화 도시화 영향으로 이제 시골에서 막 상경한 자, 바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자, 있었는데 자, 이 작품에 있는 소년 창수도 자, 여기 드디어 그렇게도 동경하던 자, 지금 시골에서 살던 이 창수는 아, 언제 한번 내가 서울에 가보지 이런 동경이 맞지 않던 서울로 올라오고야 말았대. 자, 아버지와 엄마를 결국 졸르고 졸라서 결국 창수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단 말이야. 자, 청량리를 들어서서 자, 질펀한 거리를 달리는 승합 자동차의 창 너머로 그냥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거리를 달리는 버스의 창 너머로 소년이 우선 본 것은 전차라는 어떤 물건. 자, 지금 시골에 없는 가평이래. 자, 이 경기도 가평에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여기선 결코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전차입니다. 그 한 가지가 아니야. 자, 이거 말고도 지금 소년의 눈에는 다 신기하게 보였겠죠. 자, 그래서 이 창수의 시선을 통해 1930년대 서울의 새로운 문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그는 지금 곧 우선 저 전차에 한번 올라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나 아버지는, 자, 이제 창수의 아버지가 함께 올라왔는데, 자, 어린 아들의 감격을 일일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동관이라는 것은 이 동묘라고도 하는데, 자, 예전에 그 삼국지 연의에 보시면 그 관우, 장비, 유비 있잖아요. 그중에 관우의 어떤 사당, 관우의 어떤 신을 모신 사당을 우리가 동관, 동묘라고 하는데, 자, 그 앞에
바로 이 버스 정류장이 있었나 봐. 자, 그곳에서 이제 차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그를 이끌어 종로로 향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창수와 창수 아버지는 시골 가평에서 올라와 가지고 자, 지금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자, 종로를 향해 지금 걷고 있어요. 자, 소녀는 이 한 길, 큰 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짙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 서울 사람들이 또는 이 서울 어떤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되겠죠. 이 얼굴에 또는 머리에 등떨미에 자, 잠깐 동안 그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 가득 찬 눈을 주었다. 자, 그래서 너무 이 사람들이 부러운 거야. 자, 어떻게 보면 시골뜨기가 지금 어디로 온 거야? 이 서울, 이 문명의 거리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지금 어떻게 부럽기만 해요. 아버지, 우리는 전체 안 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바로 저긴데, 자, 지금 목표가 얼마 안 남았나 봐. 목적지가. 전차는 못 타러 타니? 이렇게 얘기했고. 아무리 바로 저기라고도 잠깐 좀 타보면 어떠냐고. 소녀는 저기 불평이었다. 자, 속으로는 지금 불만이야. 왜? 저 한번 타봤으면 이 전차를. 자,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자,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기에 이제까지 시골 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왜? 이것저것 지금 자, 창수는 지금 서울 도시로 올라오고 나서 자, 이 새로운 어떤 문물을 보면서 자, 호기심과 흥미가 좀 일고 있는 거야. 전차도 전차지만 자,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 달리느냐 또는 어디 장이 선 듯 싶지도 않건만 자, 옛날에는 시골 같은 데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경우는 어떤 것? 어떤 그 시골에서 5일에 한 번씩 서는 그 장. 자, 이런 것이 아니면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북적거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자, 이런 생각들. 자, 그래서 이 창수는 지금 근대화되어 가던 1930년 서울의 모습을 보고 자, 감탄을 자아내게 됩니다. 자,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지금 전차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2층, 3층이 넘는 여러 어떤 건물들의 모습들. 자, 그리고는 어떤 간판. 자, 이것을 보게 되는데, 자, 유난스럽게도 많이 걸려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번화가인 어떤 시골의 모습을 보고는 되게 좀 감탄을 하고 있어요. 자, 시골에서는 영리하다, 똑똑하다 또는 바로 이 별명 비슷이 불려오던 이 소년 창수로서도 자, 어느 틈엔가 제 풀에 딱 벌어진 제 입을 어쩔 수는 없어. 자, 너무나 지금 이게 너무 감탄을 한 나머지 입이 다물어지질 않을 정도야. 자, 마분지 조각으로, 자, 마분지니까 어떤 종이입니다. 두꺼운 이 종이로 자, 고가를 만들어 쓰고는 무엇인지 종이 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의 모양. 자, 여기서 이 종이 조각은 어떤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어떤 광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또 수많은 어떤 깃대잡이. 자, 깃대니까 깃발이겠죠. 깃발을 이렇게 깃발을 아이들이 이 장대 같은 걸 높이 앞장을 서서 몽당 수염이 그러니까 짧은 수염이 난 사람이 신나게 부는 날라리, 그 태평소죠. 태평소 소리에도 자, 여기는 지금 뭐 서커스단이 왔나 봐. 자, 그래서 어떤 광대 내지 서커스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아이인 창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들떴다 그랬으니까 자, 순박한 바로 여기 있는 자, 상수의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몇 번인가 아버지의 모양을 군중 속에서 잃어버릴 뻔하다가 자, 아버지의 모습. 자, 지금 왜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 구경하다가 지금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자칫 놓칠 뻔했어. 자, 찾아내고 한 소녀는 자, 종로 사거리 이 굉장한 큰 건물 앞에 이르러서 자, 마침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집이에요, 아버지? 자, 바로 저 화신상이란다라 있어. 자, 화신상은 화신백화점. 그러니까 자, 이건 1930년대 백화점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일제강점기 시대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이 종로 사거리 이 화신백화점 앞에 서 있네. 자, 화신상이요? 그래, 아무나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되게 순박해, 지금. 그럼 아무나 들어가지. 자, 백화점은 지금 누구나 들어가 물건을 살 수 있단 말이야. 돈만 있다면. 그런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자, 그는 겨우내 생각하고 또, 자, 겨울 내내. 자, 그리고 생각한 나머지,
자, 여기 있는 창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래서 말과 소 새끼는 지금 어디? 자, 시골로 보내고, 자, 옛날 속담이 그 제주도로 보내고, 자, 사람 새끼는, 자, 자식은 사람 서울로 보낸다는 속담을 그대로 쫓아서, 자, 지금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의 몸 위에 천만 가지 불안을 품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이 돼. 이 어린 창수가 과연 이 서울에 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자식 하나 지금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자, 창수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자, 달리 말하면, 자, 이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보다는 이 서울 이 대도시 이곳에 와면 아들이 지내는 게 창수가 자, 장래에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 부모로서 자, 이렇게 자식과 떨어지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창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서울로 지금 이렇게 취직을 시키려고 해요. 예전 같으면 지금이야 고등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지만 이 1930년대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초등학교를 마치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초등학교 졸업을 한 창수는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 어디로 왔어? 자, 지금 여기 학교에 진학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전학을 온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이 한약국에 지금 취직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취업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이내 그의 손을 잡고 한 성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아버지는 결국 창수의 미래를 위해서 결국 얘를 시골에 이렇게 경기도 가평에 이렇게 두느니 자, 서울에 올라와서 어떤 새로운 자, 문물도 접하고 자, 얘가 지금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길 바랬어. 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올라왔을 때 들르지 못한 이 화신상에 그 아빠도 이곳에 직접 가보진 않았어, 지금. 그 앞을 지나본 적은 있었고. 자기 자신이 오래간만이니 잠깐 들어가 보고 싶었긴 했지만 그는 자식의 앞길을 결정하는 사무가 그 일이 아직 업무가 완전히 끝나지 않까지 자기의 모든 거조, 이 행동이 그렇게도 긴장되고 또 경건하기를 바랐다 그랬으니까 자 오로지 지금 누구야? 창수의 앞길만을 지금 온전하게 지금 어떻게 빌고 있어.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이 한약방 약방 주인을 좀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주인 영감님한테 결국 창수를 지금 부탁을 하러 왔단 말이야. 이게 지금 급하다 보니 자, 자기가 지금 이 화신 백화점 정도 보는 것은 그것은 그 차후의 일이 돼버렸어요. 자, 전개입니다. 청계천변. 바로 이거 공간적 배경이며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네요. 한약국 주인 방에 가평서 올라온 이 창수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은 주인 영감과 마주 대하여 앉아 있습니다. 얘가 아들입니까? 라고 한약국 주인이 먼저 물어보고 네, 인사 여쭤라. 자, 아버지가 대답을 해버리네요. 자, 소년인 창수는 주인 영감의 짧은 아랫수염과 뒤로 젖혀진 귓바퀴에 자, 시골에 있는 구장 영감, 마을 이장 영감을 생각해내며 외모가 지금 일단 비슷한가 봐. 뒷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격도 지금 그런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한껏 긴장한 마음으로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얘기겠죠? 자, 예의 바른 창수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는 처음 보는 주인 영감 앞에서 몸가짐이 거북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왜? 자기가 혹시라도 이분한테 실수하진 않을까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창수의 취업을 부탁하러 온 이 아버지도 그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인물인 듯 싶을 것이 또 마음에 부끄럽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자, 아버지는 결국 어떻게? 자, 이 주인 영감에게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급신급신했을 거야. 자, 이걸 바라본 아들 창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왠지 한편으로 되게 좀 불안스럽고 불안하기도 했을 거야. 그가 바로 검붉은 살빛까지, 피부까지 자, 여기 있는 구장 영가, 그 시골에 있는 구장 영가 흡사한 것에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시골뜨기로 더구나 애꾸라는 거. 자, 시각 장애인이에요. 자, 한쪽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신가 봐. 이걸 생각할 때 소녀는 제풀의 얼굴이 붉어졌다 했습니다. 자, 왠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도 지금 시골 촌뜨기야. 자,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의 외모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도 한편 소년에게는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너 몇 살이지? 자, 네, 이놈이 지금 14살이랍니다. 자, 상수가 지금 대답할 거를 지금 아버지가 대답을 하고 마네요. 자, 소년 창수는 자기가 대답할 수 있기 전에 아버지가 대신 말해 준 것이 또 불만입니다.
열네 살이라면 처음 보는 이 앞에서도 능히 그런 것을 자기 입으로 대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13살, 4살이 됐으면 충분히 자기도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자, 어른이 대신, 아버지가 대신 말해줄 때, 모르는 이 사람들은 아이가, 똑똑하지 못한가 보다, 잘못, 오해를 할지도 모른단 말이지.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약방 주인 영감이, 이 녀석이 지금 뭔가 똑똑하지 못한가 보다라고 오해할까 봐.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신 나이를 대답한 것에 불만을 갖습니다. 그는 광대뼈가 약간 나온 주인 영감의 옆 얼굴을 견눈질하면서 만일 이름을 물으면 아버지가 채 뭐라고 하기 전에 얼른 예, 창수예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어. 자,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주인 영감은 얼굴뿐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자, 시골의 구장 영감을 닮아서 그런지 자, 심술궂은지 슬쩍 그러한 것을 좀 물어봐 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좀 창수 입장에선 좀 서운했을 거야. 자, 조금 있다가 문간에 나가서, 자, 이렇게 구경이라도 좀 하렴. 자, 그래서 어디 먼 데까지는 가지 말고, 자, 그래서 이 문 밖에 나가가지고, 이 주변 이렇게 좀 한번 돌아봐라 이거야.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만 자, 이야기가 있으려니, 자, 세로이들, 본연을 휘어 물었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은근한 이야기는 결국 뭐가 있을까요? 자, 아버지가 지금 창수에 취업을 부탁하러 왔으니까 결국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자, 소녀는 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신기롭게 주위를 둘러봅니다. 자, 이곳은 가평. 자, 시골이 아니야. 서울이야.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마지 않았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 말았어. 자, 한편으로 되게 감개무량해요. 자기가 그렇게 동경에 마지 않았던 이 서울에 왔단 말이야. 자, 이런 생각이 소년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모든 것에 감격을 주었대. 너무 감격하고 있어. 아무리 시골에서 처음 올라온 소년의 마음이더라도 결코 그다지는 신기로울 것도 없고 또 아름다울 것도 없는 이런 천변 풍경. 자, 이 천변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이 청계천은 자, 이것은 가난한 어떤 빈민가라고 그랬어. 지금이야 그곳이 새롭게 개장이 됐지만 예전은 이곳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싱그러울 것도 아름다울 것도 없지만 오직 이곳이 서울이라는 그 까닭만 그 하나만으로도 그렇게도 아름답고 또 신기하게 보였답니다. 그만큼 이 서울에 대한 창수의 기대와 동경심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창수는 우선 개천 쪽 빨래터를 눈을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창수가 카메라를 이렇게 자기의 셀카를 이렇게 들이밀고 여기저기를 지금 찍는 것처럼. 자,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로 지금 주변의 풍경을 찍듯이 자, 이렇게 좀 묘사하는,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카메라의 눈 기법 또는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먼저 빨래터의 그 풍경입니다. 한 20여 명의 그냥 모여든 빨래꾼들이 자, 자기들끼리 뭐라고 지절대는 소리가 들리고 방망이 소리가 들리고 그 귀에는 무던히 어지간히 상쾌합니다. 자, 뭔가 되게 좀그 활기찬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 눈을 들어서 이번에는 빨래터 위쪽 천변에 그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 나무로 만든 간판들이 쭉 있나 봐. 그곳에는 이미 유출,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자, 시골이었다면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놀이가 뭐 윷놀이 정도가 있을 텐데, 자, 이 도시의 이 젊은이들은 윷놀이를 하지 않나 봐요. 철망을 친 그 앞에 가 앉아서는 잡담을 하고 더러는 어떻게 해요? 몸들을 유난스럽게 전후 좌우로 놀려가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그것도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 자, 창수는 이걸 나중에 알았지만 이게 바로 뭐였어? 권투였습니다. 권투 연습을 하는 거야. 자, 벌써 이 1930년대 권투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도 어느 정도 유행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배운 것은 그로부터, 자, 이게 권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 일이고요. 자,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퍽 재미있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소년이 바라본 약방 주인 영감의 첫인상은 어땠어? 자, 시골 부장 어른과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다고 느꼈어. 자, 그래서 외양 모습도 그렇고 마음도 되게 심술궂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줄거리입니다. 아버지가
한약국 집에 창수를 두고는 영등포로 잠시 떠난 후에 자, 창수는 주인 영감의 담배 시름을 갔다 옵니다. 자, 이것은 일부러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인 영감이 지금 창수에게, 자, 이제 시골에서 갓 올라온 창수에게, 자, 담배 심부름을 시키네요. 자,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큰 돈을 준 다음에, 이 잔돈을 지금 거슬러 오라고 했나 봐. 자, 그런데 잔돈을 잘못 거슬러 온 창수가 한약국에 돌아와서 주인 영감에게 좀 혼이 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돈으로 계산할 건데요. 자, 지금하고 이제 돈의 그 화폐의 단위가 좀 달랐는데, 자, 주인 영감은 창수에게 지금 1원짜리 하나를 줬어. 음, 자, 그러니까 1원짜리 어떤 지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여기는 지금 그 담배 한 갑이 지금 얼마냐면, 자, 10전 정도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담배 한 갑을 사면 결국 이때 이 100전이 1원이라고 본다면, 자, 90전을 거슬러 와야 되잖아. 자, 그런데 지금 가져온 돈. 자, 그래서 거기 그 담배 가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갔냐? 반찬 가게에서 담배를 파나 봐, 지금은. 그 옛날에. 자, 그래서 이 담배 가게, 담배를 사고, 그 다음에 거스름돈으로 지금 9개의 동전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가져왔는데, 금액이 안 맞아. 자, 왜 그러냐? 그건 좀 이따 볼게요. 창수는 얼굴이 무섭게 새빨개지고 대체 이게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대. 자, 왜 그럴까? 자, 여기서 이제까지 시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우를 당해 한 번도 이렇게 자기가 바보처럼 거스름돈을 받아온 적이 없어. 그러한데 이곳에 더구나 누구라도 하나 아는 사람도 없는 자, 이런 서울 한복판이냐? 맞냐? 소녀는 금방 울 것 같은 마음으로 오전짜리 백통전을 내려다보며 얼마 동안 바보같이 거기에 서 있었대. 오전짜리가 왜 나왔을까요? 자, 결국 창수가 받아든 돈은 90전이 아니라 자, 5전짜리가 이렇게 끼어 있는 85전이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어떻게 돼? 자, 10전짜리 8개에다가 5전짜리 1개에서 85전. 그러니까 9개는 맞는데 그걸 지금 자세히 세어봤어야 되는데 자, 그걸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90전을 받아와야 되는데 85전을 받아왔던 거야. 자, 이것을 나중에 이 주인 영감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이 돈을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온 걸 알게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도 안 계셔. 아버지는 어떤 다른 용물을 보러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는 지금 생명부지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자, 지금 막 울고 싶어져. 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좋아. 대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조를 오를지.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되게 지금 어떻게 마음으로 끙끙 앓고 있죠.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 자, 마음을 막 끓이다 이럴 때 쓰는 전전긍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만 알아낼 수 있더라도 당장 살 것. 자,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모면할 수 있을까? 또는 여기에 대한, 자, 그것이란 결국 이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자, 이것만 알더라도 자기는 살 것만 같아. 자, 그러했던 까닭에 그때 옆에서 장부를 뒤적이고 있던 이 홍서방이, 자, 약방에서 일하는 그 홍서방입니다. 비로소 말참견을 합니다. 야, 어여 반찬 가게 한번 다시 갔다 오너라. 자, 반찬 가게를 왜 가는 거야? 자, 담배를 파는 이 반찬 가게에서 지금 담배를 판단 말이야. 그곳에서 지금 담배를 사왔으니 이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다고 가서 한번 주인한테 사정을 해봐라 이거야. 자, 일러조스 창수는 오직 그 말 한마디로 금시의 소생, 다시 살아나는 듯한, 자, 가만히 숨을 쉬고 불이 나게 다시 가게로 막 뛰어갑니다. 자, 절정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자, 소용없는 일이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은 거스름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얘기일까? 자, 그게 안 됐다는 얘기겠죠? 창수가 자신 없이 그것도 더듬어 가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아저씨, 제가 1원을 냈는데 담배 10전짜리 담배 사고 90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85전밖에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더듬더듬 말을 했나 봐. 자, 이 담배를 팔은 이 반찬 가게 주인은 결국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고 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어떻게 이 창수는 되게 좀 공경에 빠져 있는데 이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자신은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래서 되게 지금 뭘 인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 하였을 뿐입니다. 다음은 마침
무엇을 사러 온 이 칠성 아범을 보고는 자 누가 자 반찬 가게 주인이 이 칠성 아범에게 자기가 이 장사를 지금 14년 동안을 했는데 이제까지 고린전 그러니까 푼돈 한 번 내가 지금 어떻게 셈을 틀려본 적이 없어. 자 그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어. 그러니까 칠성 아범도 그렇고 단순한 그 민주사 집하인의 찬도 동의를 어렵지 않게 얻었대. 자 민주사 집하인도 뭐라고 했겠어? 아 그렇죠. 한 번도 어르신이 자, 실수하는 거 못 봤죠. 이렇게 동의를 해버렸어.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결국 창수가 자기가 잘못 받았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할 수가 지금 이 반찬 가게는 지금 인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자, 결국 돈을 돌려받지를 못했겠네요. 창수는 비애와 또 한편은 슬프기도 하고 한편은 애원과 원망과 자, 이런 여러 가지 온갖 감정이 뒤덮먹여서 눈을 들어 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을 이렇게 멀끔히 쳐다봅니다. 자, 결국 서울에 그렇게 자기가 동경했던 서울인데 창수가 와서 처음으로 겪었던 바로 그런 어떻게 실수 내지 어려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좀 뭔가 어리숙했던 이 여기는 창수는 자, 하지만 한 6개월 후에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자, 어떻게 해요? 많이 변해버렸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서울의 물을 먹고 나서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이 반찬 가게 이 주인처럼 자, 뭔가 지금 세상이 많이 지금 찌들어 있는 자, 이런 몰이 인정할 어떤 인물이 돼버렸어요. 자,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 경우에 아무런 보람도 있을 턱이 없어. 자, 그대로 하는 수 없이 발길을 옮겨 다시 약국까지 왔어.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밤에 이렇게 기대 서려 있으니까 자, 목구멍 너머에 눌러있던 울음이 막 터져 나옵니다. 바로 제때나 만난 듯 막 북받쳐 오르네요. 자, 혼자서 지금 남모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창수는 울고 있습니다. 자, 고생이 되어도 좋고, 자,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겠다고, 그저 서울만 보내달라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졸랐던, 자, 그런 창수인데, 어제까지 자기가 자꾸자꾸 잘못했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볼일을 보러 간 곳에 대체 어디쯤인지, 만약 찾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로 달려가고 싶어. 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호소를 하면, 아버지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는 창수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린 아들을 좀 더 고생시키는 일 없이 다시 손을 이끌고는 시골로 내려갈 거라는 자, 이거는 누구 나름대로 이 창수의 어떤 나름대로의 추측이었어. 자, 하지만 그러나 이튿날 아침 차 시간이 촉박하여 단 5분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 이 분주하게 바쁘게 약국에 들른 아버지는 결코 창수에게 그러한 말, 자, 시골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은 자, 할 시간과 그다음에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이 주인공 영감한테는 자, 아무것도 뭐 배우지 못한 자식을 좀 잘 나무래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사람 되게 좀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당부를 했고, 또 창수에게는 그저 모든 일들을 이 주인 어른 말씀대로만 꼭 해야 한다. 말씀 잘 들어라 이거야. 또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르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또 몸성이, 자, 몸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라고 집을 나오기 전에도 몇 번씩 당부하던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할 뿐입니다. 자, 지금 창수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외려 여기는 약방 주인 영감에게도 창수에게도 결국 당부를 하면서 아버지 혼자 지금 시골로 지금 떠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서투른 솜씨로 후추를 연질하고 있는, 자, 여기가 지금 약국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후추도 옛날에는 그 뭐야, 약재입니다, 약재.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리고 있는, 자, 아직까지는 근데 서툰 솜씨겠죠? 아들의 이런 모습을 잠깐 애달프게, 또한 미덥게, 자, 믿음직스럽게 내려다 본 다음에 그랬는데, 자, 지금 혼자 이 어린 아들 14살밖에 안 된 창수를 시골에 두고 서울에 두고 떠난다는 이 마음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자, 또 똑똑한, 시골에서 되게 똑똑했던 창수니까, 자, 아들에 대한 믿음도 있단 말이야. 잘 지낼 거라는, 잘 적응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이렇게 갖고, 자, 그리고 당부를 하고는, 자, 떠납니다. 자, 아들에게 그저 한시라도, 잠시라도 쉬지 말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는 마지막 이렇게 당부를 남기고 떠나네요. 다만 대문간이라도 아들이 따라 나올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 자, 그래서 아버지는 훌쩍 이렇게 가버렸네요. 자, 그래서 창수는 결국 대문간까지도 지금 대응을 못했어.
자, 그러한 아버지에게 창수는 겨우 입을 열어서 아버지 안녕히 내려가세요. 단 한마디 인사말을 했고, 그것도 거의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들릴까 말까 하게 중얼거리며 보았을 뿐입니다. 순간에 떠도는 그 눈물. 자, 지금 눈물이 핑,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눈물이 그렁그렁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남몰래 소매 끝으로 씻은 다음에, 왜 아버지한테도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 자, 또 어른들한테도 보여줘도 창피할 것 같아. 자, 얼른 다시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모습을 이 한약국 구석진 방에 찾을 수가 없었대. 이미 아버지는 사라지고 없네요. 창수는 별까닭 없이 잠깐 그 안을 둘러보고는 이제 혼잣몸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낼까라는 생각, 자, 두려움, 그리고 문득 끝없는 외로움과 또 애탐을, 자, 뭔가 애가 탐을, 자, 그는 마음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랬으니까 자, 창수는 아버지가 막 이제 떠나시고 막막함과 고독함을 느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이제 홀로 남겨진 창수의 모습이 저렇게 서술되고 있네요. 자, 이곳은 공간적 배경이 청계천 주변이 되겠고요. 창수는 서울에 대한 무한한 동경이 있었어. 자, 근데 첫 번째 그 단추는 지금 잘못 깬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짝방 주인의 그 모습도 이렇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 또 한 가지 지금 약간 심부름을 했지만 이것도 실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창수는 바로 여기 있는 그 반찬 가게 아저씨를 통해서 도시의 몰인정한 세태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뭐냐? 그 심부름을 가서 이 잔돈을 잘못 거슬러 온 일을 얘기합니다. 자, 학습활동을 보시면 자, 이 작품의 제목이 천변 풍경인 이유는 바로 자, 1절부터 해서 이게 쭉 계속 연재 소설의 형식 50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자, 그중에서 여기 세 번째인 시골에서 온 창수 이야기란 말이야. 자, 시간적 배경은 언제요? 1930년대. 공간은 서울 청계천 주변이 되겠고 자,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명 정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창수는 처음에 아버지와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에서 올라와서 자, 지금 종로까지 왔어요. 자, 모든 문물들이 이 서울의 어떤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기만 하고요. 자, 화신상 백화점, 화신 백화점 앞에 이렇게 가게 되고, 자, 그다음에 밑에 한약국에 이렇게 들러서 주인 영감을 만났는데, 자,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처지에 부끄러움도 느끼는 장면. 자, 자기가 이렇게 지금 청계천 주변의 모습을 살피며 자,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요. 자, 반찬 가게 아저씨한테 지금 이렇게 담배 심부름을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 이 반찬 가게 아저씨가 지금 거스름돈을 잘못 거슬러주는 바람에 또 혼이 나기도 했고 자, 이튿날 한약구 아버지로부터 주인 영감의 지시에 자푸지런 일할 당부를 받으면서 아버지와 이제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자, 약간 우리 카메라 눈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펼쳐칠게요. 자, 이건 보통 영화의 촬영 기법으로 시각적 매체인 카메라가 대상을 구체적이고 이 객관적, 자,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듯이 보여주는 어떤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아까 우리가 창수가 그 개천 그 팔레터, 자, 이걸 묘사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그 거리의 풍경들 간판이 있는 모습도 있죠. 자, 그리고 거기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다 여기 바로 이 카메라 아이 기법, 카메라 눈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생생함을 좀 줄 수가 있고요. 자, 어떤 그 당시 이 서민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고, 자, 그리고 독자는 창수의 시선에 더욱 몰입해 소설을 읽게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 이 청계천 하면, 자, 이곳은, 자, 세태소설이라고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자, 바로 그 시대적 사회의 어떤 풍속이나 유행했던, 자,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소설을 우리가 세태소설이라고 했고, 자, 바로 이 청계천 주변에는 이 중산층 내지 도시 하층민들이 자, 모여 사는 공간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 일제 수탈의 어떤 이런 흔적이 남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바로 그대로 1930년대 서울 중산층 하층민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감상 마침의 부분인데요. 자, 여기 70여 명의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50개의 절로 그려낸 세태 소설이었고요. 자, 각각 일에, 자, 에피소드식, 사파식 구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줄거리나 순서가 없이 나열이 되는 사파식 구성 방식을 쓰고 있고요. 자, 이 장면, 3절에서는 자, 시골에서 올라온 창수의 눈에 비친
당시 서울의 전 근대적인 면과 이 근대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이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